앞으로는 지방 여러 개 물건으로 서울을 산다. 불가능해지고 그저 차근차근 갈아타기는 그냥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아예. 동탄과 구리, 그리고 기흥이 규제 지역이 된 지 3주가 지났거든요. 이 3주가 지난 지금 좀 어떻게 시세가 변동이 되었는지 좀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7월 1일부터 동탄, 기흥, 구리 이렇게 세 지역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 LTV가 원래는 70% 대출을 받을 수 있다가 이게 40%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6억 집을 살 때 4억 2천까지 대출이 됐는데 얘네들이 규제가 되면서 2억 4천밖에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규제 지역이 된 것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여서 이제는 전세 낀 집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2년을 해야만 이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새 지역이 바뀌니까 그럼 이제 뭐 지방에서 갭을 이렇게 끼고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당장 실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 세 군데를 못 사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구리 옆에는 이제 다산 신도시라는 곳이 있고 이 화성 동탄과 기흥 옆에는 권성구 그리고 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이 3주간 각광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대화하다 보면 다들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싶어요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면은 이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떨어집니다. 더 단단해져요. 강남이 여기가 완전 토어제랑 동일했거든요. 좋았던 이유가 전부 다 실거주였거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현금이었어요. 30억짜리 샀는데 10억만 대출이 나왔으니까 10억은 내 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제일 빨라요. 그러면 이 지역은 반등 시 얘네들이 1등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 반등 시 1등인 지역들 이외에 나머지 지역들.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은 이런 규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점점점 지역이 벌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새만금 개발 전라도에 혈안이 되는 줄 아세요? 광주하고 새만금 개발 이렇게 혈안이 되냐면 표가 이탈하기 때문이에요. 표가 이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이었으면 바로 조사 대상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또 다른 얘기는 결국은 세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출 막는다는 거 두 가지는 될 거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앞으로 상수가 될 겁니다. 상수가. 동탄이 이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이 되자마자 이렇게 상승률이 확 둔화가 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탄 주변의 인접지가 반사 이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동탄구에서 주간 상승률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 동네 어디들이 좀 이렇게 반사 이익을 이제 3주간 받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호갱노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을 때 여기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항상 그 실시간으로 1등, 2등, 3등 항상 탑랭크 5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바로 그 후광 호가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규제 발표 이후에 호가가 오르면서 이제 7월 1일이 지나서부터는 원래는 6월 27일에 7억대였던 호가가 갑자기 9억 까지 갑자기 이렇게 확 오르기 시작했었고요. 주간 상승률도 0.25%, 그러니까 6월 29일에는 0.16이었는데 7월 6일에는 0.25까지 올랐는데 이게 단순 수치가 0.25인 거지 이게 0.25가 올랐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이 상승률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꿀팁 말씀드릴게요. 주간 상승률이 0.25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속으로 뭐라는 거야? 주간 상승률 0.25면은 뭐 코딱지야? 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더 쉬운 방법. 주간 상승률의 한 주는 4주죠. 4주는 12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일은 4, 428에서 50이잖아요. 50을 그냥 숫자로 곱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오른다는 거예요? 10%씩 오른다는 거예요. 0.25가 오른다는 건요. 1년으로 얘기하면 10%가 오른다는 건데 이 정도 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병점은 이미 반응했어요. 네, 이제 병점도 못 사. 그럼 병점 말고 다른데 어디를 좀 이번에 봐볼까요?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리가 규제 지역이 되니까 이 다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산역도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이 먼저 이렇게 바로 움직여 버렸죠. 네. 그러면 그 다산 말고 또 다른데 어디가 또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탄이 규제 지역이 되었으니까 동탄이 규제가 되면서 거래가 꾸준히 되니 옆에 수원 영통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그 영통 힐스테이트도 13억인가 14억까지 찍게 되었고요. 진짜 요즘에 그냥 아무거나 15억이구나. 아무거나 15억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탄과 영통이 이렇게 계속 또 신고가를 찍다 보니
병점과 오산에서도 이렇게 온기가 퍼졌는데, 병점이나 오산에서도 일단 모든 단지들이 다 오른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병점과 오산에서도 가장 좋은 이제 신축 위주로 일단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구축은 언제 가요? 구축은 이제 곧 가시지 않을까요? 가시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투자를 시작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모든 인력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탄이 그래서 안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6억 이하 집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그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쓸 수가 있거든요. 6억 이하도 이제 없더라고요, 진짜. 뭐 어찌됐든 이제 지금 막 5억 후반대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애들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빨리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 다 6억 넘어가 버려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인천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 인천의 대장이 이제 송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간간히 신고가들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송도에서 2026년에 이제 거래량 누계를 좀 이렇게 지금까지 보니까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쌓여왔고요. 그리고 저가 매물은 다 이제 털리고 있는 와중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 안에서도 이제 대장인 애들 위주로 신고가들이 이렇게 야금야금씩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신고가가 갱신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하방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송도 오른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미 점점 매매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공급이 많아도 점점 이 상승력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인천이 이 송도뿐만 아니라 이제 구도심 재개발도 일부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구도심 재개발에서도 가장 대장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왜 구도심 재개발 왜 갈 것 같아요? 인천의 구도심 재개발이 왜 가냐고. 네, 간단합니다. 서울을 못 사서예요. 서울 재개발을 사기가 빡세지기 때문에 그냥 구도심 재개발 아무거라도 빨리 그냥 사서 플러스 알파로 채수 늘리기 혹은 금액 늘리기를 따라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긴 합니다. 서울은 규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지방은 반대로 가요. 이제 지방은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 규제가 있을 때마다 점점점 원래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갈리는 시간이 2028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뒤로 2028년부터는 더 금액이나 그 상태가 벌어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 여러 개 물건으로 서울을 산다. 불가능해지고 메인 지역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올라와야 된다. 이것만 그나마 가능하실 거고요. 이 메인 지역들 여러분들이 이번 장 내에서 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셔야 되고 안 되면 옆집이라도 매수하셔야 돼요. 옆집이라도. 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미빙님이 말씀 주셨던 이런 지역들을 사놓는 게 앞으로의 결과적으로 효율이 되게 좋을 거고요. 지방돈이 서울로 머니 무브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머니 무브가 확실히 되고 있고 이 머니 무브가 진짜 시작된 게 원래는 25년 초였어요. 25년 초에 24년 대구 아줌마들이 갑자기 에이씨 이렇게 때리치고 서울 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질렀어요. 그래서 24년에 대구 아지매와 부산 아지매가 서울로 다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분당을 살고 있다가 돈을 좀 모아서 서울 진입이 됐어요. 이제 아예 안 되는 거 아세요? 마포에서 강남 오려면 얼마나 필요하죠? 위아래로 1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당, 마포, 잠실, 강남. 자, 이렇게 순서대로 10억입니다. 이제는요, 이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점점 커지는데 이 커지는 게요. 축소되지 않는 장에 진입을 했는데 이 말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 옛날에는 마포에서 용기 내고 5억, 7억에 2017, 18년에 마지막 강남 역삼동 끄트머리 오고 배팅이 됐어요. 불가능해요, 이제. 불가능해. 그냥 웬만해서는 여러분 강남은 웬만해서는 40억, 50억이 확정적이고 강남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강남 안에서도 벌어져요. 안에서도. 환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따라잡는 방법이요? 안 돼요. 그죠? 차근차근 갈아타기는 그냥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아예. 그냥 불가능이고 뭔가 로또가 당첨되고 있는 거 합쳐서 한 급지 올라가는 게 그나마 다행인 시대가 그나마 되었습니다. 네, 뭐 그러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서 또 하나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네.